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WP 군무원 정보보호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보호론 수업을 담당한 조규형입니다. 자, 정보보호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시험에 과목으로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전산 관련된 시험이다라고 하면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정보보호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정보보호론이 시험 과목에 들어오게 됐냐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온 세상이 컴퓨터, 네트워크, IT를 사용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정부, 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주게 되는, 이걸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자꾸 발생시키려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론이 본격적으로 우리 고급 인력을 선발을 하는 이런 시험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필수적으로 누구나가 그 내용들을 소양을 갖추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관련된 요소들 뿐만이 아니고도요, 그리고 인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 어떻게든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보안관리자가 갖추어야 될 필수 요건이 바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IT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해킹을 직접 막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IT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무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바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물론 전공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공자가 아닌 정보보호 분야의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초보자 위주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론적 이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론적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떤 형태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준비를 하는 이유는 또 국가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과목을 집어넣은 이유는 실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이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와 함께 이론적 이해가 잘 준비가 되어서 실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한번 암기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하고 이것이 나아가 실무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험 대비를 위한 집중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에서 설명하는 기초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는 심화과정, 그리고 이 심화과정까지 끝나고 났으면 본격적으로 수험에 대비하는 문제풀이 과정, 이렇게 3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수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도 또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고득점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생된 정보보호 분야에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꾸준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리고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신 이슈들을 두루 섭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려서 교재에 나오지 않은, 책에 나오지 않은, 그렇지만은 정보보호 관련된 업무들을 해야 된다라면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책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8개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은 처음 시작하면서 정보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파트, 암호학을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암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사실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시험에서요, 정보보호론이다라고 하면은 이 파트가 최소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이 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응용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가장 많은 힘을 이 세 파트, 암호,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여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정말 재밌고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웹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누구나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죠. 그럼 인터넷과 관련된 해킹, 보안 관련된 요소들 어떤 것이 있는지 중심으로 웹 데이터 보안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은근히 약간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데서나 보기 힘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 접근 통제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정보보호 관련된 법규들을 후반부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죠. 예.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나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근에 발생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동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자세히 각 강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정보보호의 개념에서는 정보보호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보안의 3요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도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수험 준비를 하면서도 가져야 될 일종의 철학,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윤리, 그리고 정보보호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히 교재나 아니면 어디 책 같은 데 나와 있지 않은 그렇지만 실제 필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을 위한 정보들을 또 별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암호학, 여기서는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그리고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응용한 전자서명과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시험에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제 파트 중에 하나인 키 교환 프로토콜 그리고 SSTLS와 같은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분야에서는요, 일단 두 가지 중요한 OS, MS 윈도우와 그리고 리눅스, 유닉스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주요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단골 손님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보안 취약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일단 썼어요. 버퍼 오버플로우, 레이스 컨디션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안 취약점들이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그 외에도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격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요.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이론을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OSI 7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하고 OSI 7계층에서 작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요소들을 침해를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유명한 그리고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공격 기법들 스니핑, 스푸핑, 세션 하이제킹, 서비스 거부 공격, 그리고 중간자 공격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이론과 그리고 실제 작동되는 요소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대응법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 네트워크 보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대응과 관련해서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IPS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암호화 솔루션들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 솔루션들, VPN, IPsec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파트에서는요, 사실 웹은 어떻게 보면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OWASP,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OWASP 탑 10 요소가 있습니다. 10가지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웹 취약점들. 근데 이 취약점들이 단순히 그냥 웹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하고도 직접적으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WASP 탑 10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Csurf 이외에 여러 가지 웹을 대상으로 해서 또 웹과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해커들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연히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그 다음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접근 통제 파트입니다. 접근 통제 파트는 우선 접근 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래서 시험에서 또 딱딱 이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골로 나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단골 요소들, 접근 통제 정책과 접근 통제 보안 모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SMSP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ISMSP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들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심, 그리고 해외에서도 거의 표준화 되어 있다시피 한 ISO 27001,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파트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신 정보보호 동향을 알아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쭉 정리를 할 거고요. 그와 함께 또 전자상거래, 블록체인,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이렇게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정보보호를 고려해야 될 요소들, 그리고 또 기본 교과서나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이외에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정보보호 요소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이 파트에서 정리를 해보면서 전체적인 수업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정보보호로는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냥 책만 보고 이렇게 쭉 넘어갈 수가 없는,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인 정리를 우선 탄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하기 힘든 실무 그리고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함께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요소들, 문제풀이들을 이론 바탕, 실무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재밌는 내용들 실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